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 플랫폼시티에 서용인 IC가 신설된다는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4년 10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조동철. 여기 왼쪽 위치도를 보시면 화성에서 서울까지 26km에 달하는 지하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지하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그 중간에 용인 플랫폼시티가 보이죠?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용인 플랫폼시티 지도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고 이름이 서용인 IC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지하고속도로에서 서용인 IC로의 진출과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입시설 연계 도로, IC에서 어느 도로로 나오냐? 용인 플랫폼시티의 신수로입니다. 자, 신수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쪽, 왼쪽이죠. 왼쪽에 이렇게 이 플랫폼시티의 중간을 지나는 큰 도로입니다. 여길로 이제 서용인 IC에서 나온 차량들이 또는 들어가는 차량들이 여기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들어갈 때도 이 신수로를 통해 지하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하고속도로 본선에서 분기하여 연결로를 설치하게 되고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총괄 요약표를 보면 시나리오 1이 있고 시나리오 2가 있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 내용은 4에서 6차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이고 전차종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주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재원은 국고, 공사비 40%, 용지비 100%를 국고로 조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비의 60%를 조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32년까지고요. 비시값이 여기 비시값 있죠. 시나리오 1이 0.93, 시나리오 2가 0.96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로 용량을 초과하여 확장이 시급하나 도시화로 인하여 확장이 불가해서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한다. 입체적 확장 추진을 통해 수도권 남부, 용인, 수원, 화성 등의 서울 접근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 근거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입니다. 국고 지원 근거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제4조고요. 사업의 추진 경위는 2018년 기본구상 연구를 시작으로 2023년 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사업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기흥 IC에서 서울시 양재동 양재 IC까지고요. 사업 규모는 사업 연장 26.1km, 4에서 6차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3조 8,435억 원, 2021년 가격 기준이니까 좀 더 올랐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은 국고, 도로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사업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에서 32년이고요. 운영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사업 노선 빨갛게 표시된 경부 지하 고속도로 외에 여기 성남 서초 고속도로란 것과 양재 고양 고속도로라는 게 또 있죠. 그리고 성남 강남 고속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도를 기억하시고 다음 장을 볼게요. 위의 민자 사업 노선들은 장래 도로망 계획 반영 기준에는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나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 노선의 교통수요 추정, 경제성 분석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양재에서 고양, 성남에서 서초, 성남에서 강남 고속도로의 반영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본 사업 노선의 시행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해당 민자도로 3개 노선을 모두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시나리오 1, 모두 반영하는 경우를 시나리오 2로 구분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및 서용인 IC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 노선 주변에는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 존재하며 사업 노선은 해당 개발 사업 내 신수로에 서용인 IC가 접속하는 것으로 제시됨. 2022년 2월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확정되었고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됨. 자, 이번에 12월에 실시 인가 계획이 났죠. 실시 계획 인가가 났죠. 개발 계획 반영 기준일인 실시 계획 승인 단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 개발 계획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을 전제로 본 사업 노선의 서용인 IC가 계획된 점을 고려하여 용인 플랫폼 시티를 반영하고자 함. 자, 실시 계획 승인됐습니다. 본 사업 노선의 설계 속도는 100km래요. 지하니까 뭐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차로 수는 4에서 6차로로 일방향 2에서 3차로입니다. 사업계획상 사업 노선의 출입시설은 분기점 3개소, 기흥, 성남, 청계산이고요. 나들목, 1개소, 서용인 IC 총 4개소로 계획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용인 IC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용인 IC가 신수로와 접하는 그림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 서용인 IC라고 써 있고요. 접속도로는 용인 플랫폼 시티 신수로 접속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용인 플랫폼 시티 반영을 위한 존 추가.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는 면적 약 27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며 특히 사업 노선의 서용인 IC가 위치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서 사업 노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에 따른 3개의 존을 추가로 반영하고 추가된 존에 용인 플랫폼 시티로 추가되는 통행량을 반영했습니다.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표인데요. 아까 봤던 시나리오 1, 그 위에 3개 고속도로가 반영되지 않은 시나리오 1의 BC 값은 0.93, 시나리오 2의 BC 값은 0.96, 시나리오 2는 위쪽에 고속도로 3개가 다 된다는 가정으로 했죠. 그래서 좀 더 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AHP 분석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사업 시행 점수는 0.529, 미시행 점수가 0.471이며 8명 중 6명이 사업 시행을 더 나은 대안으로 평가했고 시나리오 2의 경우 사업 시행 점수가 0.552 조금 더 높죠. 사업 미시행 점수가 0.448이며 8명 중 8명 모두가 사업 시행을 더 나은 대안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쪽 고속도로가 다 되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은 시나리오 1, 2 모두 타당성이 있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과위원 총평 및 정책 제언. 평가자들은 대체로 경부고속도로 본 사업 구간의 혼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도로 용량 확충 및 교통 지체, 정체 해소를 위한 지하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서용인 IC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였다. 서용인 IC 비용 중 공사비는 주무부처 질의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측 서용인 IC는 신수로 지하차도 접속하는 계획까지
서울 측 서용인 IC는 신수로 상부도로에 접속하는 계획까지 본 사업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보상비의 경우 서용인 IC 접속을 고려한 신수로 계획을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계획에서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용지구입비는 신수로 상부 접속 구간만 반영하고 기타 지하 보상비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출입부 및 일반 구간 단면도가 있는데요. 자, 진출입부는 이렇게 본선이 5차로씩 있고요. 양옆으로 2차로씩 그쵸? 있고요. 반면 그냥 일반 구간은 지하도로 일반 구간은 상부에 이렇게 기존 5차로씩 있고 본선 그러니까 지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 그게 착각하는 게 이 지하를 하고 이 위에를 뭐 덮는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덮는 게 아니고 위에 거는 그냥 놔두고 지하에 추가로 뚫는 거죠. 이런 내용도 있네요. 서용인 IC. 서용인 IC는 사업 노선에서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출입시설 IC이다. 이에 서용인 IC 설치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에 질의하였으며 주무부처는 서용인 IC 설치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지구 외측으로의 접근성 개선 및 경제적 타당성 증대 측면에서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검토 결과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지 주변 지역에는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기존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서는 판교 IC가 11km, 수원신갈 IC가 5km 정도 우회가 필요함에 따라 서용인 IC 설치 시 충분한 교통량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부의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접속 시 IC 설치 공간이 충분치 않아 대규모 구조물이 발생할 수 있고 보상비 비용도 상당할 수 있어서 사업비가 지하도로 접속 시보다 고가일 수 있는데 또한 고가일 수 있고 또한 대규모 구조물에 따른 민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용인 IC의 지하도로와의 연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상부에 하는 것보다 지하에 하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추후 상세 설계 시 이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정도 계획이면 통과되고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시작을 뭐 언제 하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이 플랫폼 시티에서 IC가 생기고 이 IC를 통해서 차량으로 대중교통, 그렇죠? 복합 환승 센터도 있죠. 복합 환승 센터를 포함한 이 차량으로 이동 시 굉장히 편리성이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구성역 인근에서 고속도로를 타려면 판교 IC로 올라가서 타거나 수원 신갈 IC로 내려가서 타야겠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서용인 IC가 생기면 바로 플랫폼 시티에서 신수로에서 바로 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갈 수 있고요. 바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GTX-A 구성력도 굉장한 호재지만 이 IC는 정말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판교 IC 있죠. 판교 IC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IC들은 전부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플랫폼 시티 좀 기다리면 이 IC까지 생깁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박 호재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추후 또 좋은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